안녕하세요.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야당 주도하에 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등 앞으로도 많은 논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안에 대해서 비판이나 옹호를 하기 전에 일단 그 법안이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고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그 달라진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기대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호법 주요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안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간호법이 시행되게 되면 추후 간호사가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간호사는 간호법에서도 그렇고 기존의 의료법에서도 그렇고 이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이렇게가 간호사의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조문을 하나하나 이제 기존의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와 비교해 보시면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간호법에서도 여전히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확인됩니다. 자, 전문 간호사랑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전문 간호사의 취득 방법이라든지 업무 범위 같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도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 범위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간호사,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설된 간호법에 따르면은 간호사들은 간호사 중앙회에 자동으로 가입되는데요. 이 역시 기존 의료법 제28조에 있는 간호사회라는 규정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간호조무사 협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호법 제19조에는 간호사 중앙회와 간호조무사 협회의 협조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의료법에도 간호사 협회의 협조 의무는 부과되어 있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협회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호법에서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기존 의료법 제4조의 2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내용을 의료법에 있는데 굳이 다시 간호법에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혹시나 추후 의사가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사 쪽에서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있는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간호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요. 기존 의료법에서는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간호인력 지원센터라고 취업 부분을 글자를 삭제했죠. 그렇게 바뀌면서 조금 더 업무 범위를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호인력 지원센터가 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는 간호사의 근무 여건, 복리후생 등 실태에 관한 현황조사, 그리고 경력 단절 방지, 재취업 지원, 경력 개발 지원, 이런 것과 같이 간호사 여건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만 결국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간호사에 대한 복리를 향상시켜주는 대신에 간호사 단체를 국가에서 좀 제어하고자 하는 그런 의중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호법 관련해서는 내용적으로 바뀐 것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바뀐 게 별로 없는데 의사들이 호들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해석하자면 바뀐 것도 거의 없는데 굳이 왜 법을 새로 만들기까지 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법이었고 간호사는 여기서 보조적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법을 개정하게 되면 의료인 전반에 대해서 동일하게 개정된 내용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를 따로 떼내어서 간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새로 제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법을 개정할 때 간호사들에 대해서만 다르게 적용되는 법이 새로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호사들에게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든 간호사들의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주는 것이든 간호사 단체에 대해서 국가의 개입이 쉬워지게 되는 것이든 어느 방향으로든 변화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식으로 실제
바뀌어 나갈지는 추후 지켜볼 사항이긴 합니다.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모든 글과 뉴스에는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법의 제정과 개정과 관련해서는 항상 정확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